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를 살며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 사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하며 상처도 많이 받고 상대방의 의미 없는 말에 고민하고 밤잠 설치며 혼자 끙끙 앓는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매 순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고 건강하게 인간관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박재현 소장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관계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을 공부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여러분들도 몇 분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고 달라진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대화법 및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타인과 대화 후에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다 못하거나 대화하고 나면 후회의 감정이나 가슴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나는 대화 후에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얻는 경우, 예를 들면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너랑 말하면 기분이 나빠, 혹은 너 내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야 등의 피드백을 얻는 경우, 보통 우리는 자신의 대화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는 사람의 경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려주세요. 여기서 예민이라는 정의를 좀 더 쉽게 말해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대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없을 때, 혹은 상대방이 그냥 하는 말에 과도하게 신경이 쓰인다거나 그 말들로 인해 잠을 설치고 고민에 빠지고 한다면 인간관계를 함에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말들이 유독 나에게는 비수처럼 꽂히고 계속 몇몇 말들이 머릿속에서 걸려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을 때, 그리고 그 걸림의 빈도가 많거나 강도가 깊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민한 성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성향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을 보면 배가 고파도 가만히 있거나 약간의 칭얼거리는 수준의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기들은 조금만 배가 고프면 울고불고 뒤로 넘어갈 정도로 난리가 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예민함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나 자라오며 학습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나 배고파라고 했을 경우, 엄마가 너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니, 혹은 너 그렇게 먹다가 살쪄, 적당히 먹어, 돼지가 되려는 거야 등의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혼이 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되며,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한 사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런 감정 표현이 화를 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감,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릴 적 나의 요구사항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거나 혹은 혼이 나고 망신을 당하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재차 겪지 않고 싶어서 더욱 조심히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하며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민해지지 않는 방법에는 우선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처음 상대방을 마주한 순간부터 자동적 사고로 상대방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상대방을 부정적인 나의 잣대로 판단 내리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둔 채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아, 혹은 이기적일 것 같아, 사치가 심해 보이네,
등의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해버리게 되는 선입견이죠. 하지만 이런 자동적 사고는 무의식적 사고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쉽게 내리고 깊게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자신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을 힘들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 사고를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자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찰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며 이것은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선입견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래 라고 결론을 내버리고 시작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실과 관찰 그리고 나의 판단을 분리시켜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하며 매 순간 스스로가 인지하며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을 본 순간 왠지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오늘 미팅이 쉽지 않겠네라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판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생각은 무의식이라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만약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재빨리 스스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음을 인지하고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최대한 상대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찰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관찰 훈련은 먼저 최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며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공간 관찰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을 관찰하는 것이죠. 조명이 몇 개가 있고 의자는 몇 개가 있으며 공간의 크기는 몇 평 정도 되겠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일상 관찰입니다.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었고 가격은 얼마였는지, 아침에 탄 버스 번호는 몇 번이었으며 몇 분간 탔었는지 등 하루를 돌아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관찰 일기를 쓰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 않고 사고하는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렵겠지만 사람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과의 일화를 되돌아보며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팀장님은 나에게 친절하셨어. 왜냐하면 팀장님이 나에게 커피를 한 잔 뽑아주시며 이번에 낸 보고서를 아주 잘 썼다고 말해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보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찰 훈련을 통해 일상을 살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상대방을 객관화하여 보고 판단하는 훈련만으로도 나 스스로가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대화 및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를 하자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면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고 이러한 성향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민한 성향을 최대한 치료하는 법은 관찰 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관찰력, 상황 판단력, 타인에 대한 이해력 등 보다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야를 가지게 되면 예민했던 나의 감정이 조금은 유연해지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도 진정될 수 있으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특히 예민한 성향의 사람들은 둔감한 사람에 비해 인간관계를 할 때 받아들이는 정보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보다 빨리 지칠 수밖에 없기에 휴식을 취할 때는 홀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리프레쉬한 다음 다시 인간관계를 할 때는 조금은 생각을 가볍게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실에 의거하여 관찰하고 최대한 내 감정을 중립적으로 가져가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예민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고 일어나는 내일부터는 달라진 삶이기를 바라며 잘 자요.